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5월 12일 시간의 상승 종목 다음날 흐름부터 볼게요. 일동홀딩스 고가 27%, 종가 24% 크게 상승 마감했고, 상승 이유는 코로나 방역 비용, 치료제 처방 등의 6조 1천억 투입 소식. 개별 호재라기보다는 섹터 호재인데 과거에 크게 상승을 해줬던 슈팅이 강한, 끼가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현재는 역배열 추세가 잡혀있기 때문에 최악의 흐름으로는 이렇게 또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거 최악의 흐름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최악의 흐름이 나올 경우에 이렇게 추세 박스로 또 강한 하방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 이거고요. 강하게 마감을 했지만 이전에도 강하게 마감하고 이날도 강하게 마감을 했지만 결국 쭉 빠졌죠. 그러니까 이때도 강하게 마감을 했지만 쭉 빠질 수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5만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추세를 돌리고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추세 박스로 빠질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수익권인 분들은 하락시에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시고,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또 하락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커플링 상승이고 같은 이유로 상승이죠. 고가 21%, 종가 10% 반짝 정성 나왔고, 2등주의 흐름이 뭐 다 이렇죠. 2등주, 3등주, 4등주 다 이렇게 반짝이 나오는 거고, 전일에 시의 상승으로 이렇게 분석했을 때 역배열 추세선 저항 2개 그어줬고, 요 첫 번째 저항에 딱 걸리면서 맞고 떨어졌네요. 이거는 최근의 저가 41,300원 41,300원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3만원 중반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것도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잡히고 있는 거죠. 정배열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정배열이 여기서 끝이 났다. 다음 조일 알미늄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었고, 상승 이유는 영업이익 전년 대비 657% 증가한 190억원. 큰 박스, 이것도 그려준 여기 박스 상단, 자꾸 박스 상단 2,800원 정도에서 걸리고 있죠.
고가가 2,820원, 2,800원 정도에서 계속 걸리고 있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게 박스가 크다 보니까 이 박스 상단에서 하단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하실 때 작은 박스가 있고 큰 박스가 있잖아요. 큰 박스에서는 하락폭을 크게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박스가 크면 하락폭도 크죠. 요거는 하락폭이 작고 요거는 하락폭이 크고 요거는 더 크다. 그러니까 현재 최근의 박스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박스에서는 이렇게 크게 조정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며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고가 18%, 종가 3%, 정석 반짝 나왔고요. 영업이익 요런 걸로 오르는 거는 거의 다 반짝. 다음 남선, 이거는 조일 커플링이죠. 조일이 영업이익으로 올랐기 때문에 남선도 섹터 동반 강세가 나온 거고, 당연히 얘의 개별 호재가 아니라 커플링으로 상승이 나왔던 거라 또 반짝이었고, 고가 11%, 종가 보합, 현재 이 역배열에 저항이 걸리고 있는 상태고, 이것도 이렇게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투비소프트 환기 종목 감자 결정 철회로 8% 상승 나왔고, 이거는 가든 말든 신경 끄고, 기존에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은 윗골이 나오는 구간에서 그냥 과감히 손절하라고 했죠. 환기 종목, 관리 종목, 동전주 이런 쓰레기들은 길게 가져가면 위험합니다. 사마 알리뮴 역시 조일 알리뮴 커플링으로 14% 고가, 종가는 5%. 이것도 크게 튀었지만 결국 반짝이 나왔고, 이 역배열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걸렸죠.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최근에 저가 21,950원 이탈하면 이건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는 거니까 지금 버티시는 분들 여기서는 반드시 최종 대응해 주셔야 돼요. 다음 한일네트웍스 자진상패 내용이죠. 이때 최대 주주 변경으로 상승이 나왔고 2연상 나왔고, 지금은 자진상패 호재로 올라가고 있고, 주당 12,000원에 공개 매수가 들어와서 12,000원까지만 오른 겁니다. 이후에 계속 12,000원까지 12,000원에서 행보가 나올 거예요. 이때 추세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을 줬고, 최대 23% 수익, 공개 매수가가 12,000원이기 때문에 요 노랑에서 계속 행보가 나올 것이다. 최근에 자진상패한 종목이 맘스터치가 있죠. 요때 자진상패 결정으로 18%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멈춘 이유가 6,200원 공개 매수가이기 때문입니다. 공개 매수가까지 보장이 되니까 그 가격까지 오르고 그 가격에서 행보가 나오는 거고요. 요 기간 동안 이렇게 행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 확정이 또 되면서 상한가 나왔고, 지금은 정지가 된 상태죠. 한일네트웍스 예측이 안되고 자진상패가 뭔지 모르겠다면 맘스터치 과거를 공부를 해서 한일네트웍스에 적용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 사례 숙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목요일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다음날 흐름 봤고요. 일동홀딩스 하나만 크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90% 확률로 반짝이 나온다. 다음 5월 13일 시간의 상승 종목 이유 볼게요. LG 엔솔 관련주, KG그룹주, 그리고 개별 재료들이 있네요. KG모빌리언스 10%. 장중의 상승 이유죠. 쌍용차 조건부 인수 예정자 KG그룹으로 허가가 났다. 이것 때문에 상승이 있었고, 제가 단타 추천 주면서 성공 나왔고요. 그 이후에 지금 수익 나왔지만 단기 재료 소멸 하락 조심하라고 했고, 장중에 반짝 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다음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G그룹이 확정적으로 쌍용차 인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7월 초 분계약이 있고, 쌍용차는 상장을 유지한 채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말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고 하고 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단타는 요때 눌림 매수 드렸고요. 이제 그 뉴스가 뜨면서 KG그룹주가 인수허가 났다 뉴스 뜨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때 추격하지 않고 눌러줄 때 매수하고 최대 9% 정도 이후에 조금 더 가가지고 수익이 났고,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면 제가 추천했던 자리가 22,000원 여기고, 22,000원 기준으로 9% 상승 나오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탈하고 죽었네요. 여기는 쌍봉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쌍봉 이탈 나온 거고, 수평지지 이탈하고 죽었고, 추세선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유사한 자리, 수평지지랑 큰 추세선 자리랑 일치를 하네요. 작은 추세선을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탈하던 자리였고, 이때 경고했습니다. 단기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카톡 리딩 볼게요. 이번 무료방 1400명 정도 있는 방이고, KG그룹주 단기 재료 소멸도 조심해라. 인수허가 뉴스 뜨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 단타 주면서 단기 재료 소멸 조심하라고 했고, 뒤에 크게 하락이 나온 겁니다. KG ETS 일봉이고요. 전고점이 25,000원, 25,000원까지 가진 못했지만 근사치까지 상승이 나왔고, 고점, 단기 고점에서 윗꼬리가 떴죠. 물론 요게 요때 매물을 소화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요때처럼 윗꼬리 주고 하락하는 조정 요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미 이만큼 빠졌고 더 빠질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금요일의 저가 17,800원 여기 지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2차 지지는 16,800원이 됩니다. 요 두 개 기준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KG 모빌리언스로 다시 가서, 모빌리언스는 기존에 힘이 없던 종목이었죠. 다른 애들은 다 여기서부터 쭉쭉 올라갔는데 얘는 힘이 없던 종목이었고, 빠진 다음에 장기 입형 여기서 계속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 나왔지만 역시 또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모빌리언스는 시간의 상한가, KG ETS는 5% 정도 올랐습니다. 다음 나인테크 10%, LG 엔솔이 8월에 공장이 완공된다. 미국 협력 본격 시작. 장중에 올라왔던 찌라시였고, 월봉부터 볼게요. 과거에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추세선 차례차례 이탈하면서 역배열이 쭉 잡혔고요. 배열 쭉 잡혔고 뚫으면서 반짝 전고점 라인에서 맞고 떨어진 상태. 크게 봐도 작게 봐도 현재는 약배열 구간에 갇혀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추세가 나올 자리는 아니다. 현재는 역배열, 크게 역배열입니다. 일봉으로 가서 밥 먹고 싸고 밥 먹고 싸고 밥 먹고 싸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밥을 좀 먹어줄 순 있겠으나 밥을 얘가 제대로 먹으려면 장기 입형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장기 입형에서 최근 걸리고 있고, 뚫었지만 장중 돌파만 나왔고, 종가상 딱 3,500원 위로 올라서 주는 게 중요합니다. 3,500원 위로, 3,200원 위로 올라서야지 밥을 다시 야무지게 먹을 수가 있고, 그 전에는 애가 밥을 잘 못 먹어요. 지금 아직 소화가 덜 됐어. 아직도 똥을 싸고 있는 중이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역배열 추세는 끊었네요. 이렇게 끊고 올라온 상태고, 살살 이제
21선 회복하고 올라오려는 흐름 잘 지켜보면서 요 구간에서 관심 가지고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3,500원 뚫고 올라올 때 관심 가지셔도 되고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고, 3,500원 안착과 2,825원 지지가 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맥점이 됩니다. 다음 나라 M&D 7.5%, 나인테크랑 같은 이유로 상승이고, 월봉부터 나라 M&D는 여기서부터 제가 반복 추천을 계속했고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이후로도 눌림 추천 드렸고 한번 슈팅 나왔고, 이때도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했나? 아무튼 최근에는 밀리고 있네요. 여기서 역배열 끊고 역배열 끊고 올라갔던 정배열 자리, 무릎 자리 복습하시고요. 현재는 또 역배열로 이렇게 잡혀있네요. 이렇게 역배열로 잡혀있는 상태고, 이렇게 박스였는데 이탈을 하면서 자꾸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죠.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역배열 추세로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 박스가 딱 이렇게 있었는데 지수에 밀려가지고 박스 이탈이 나왔죠. 다시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게 중요하고, 이때 계속 반복 추천하고, 이때도 추천하고, 최근에는 추천을 안 했네요. 장기 입형, 이것도 역시 장기 입형에서 이렇게 저항이 걸리는 거고요. 장기 입형 가격이 9,000원에서 9,500원이죠. 9,000원, 9,500원 여기 뚫고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역배열이 잡혀있는 상태였는데 시간의 상한가가 아니라 얘는 7.5%죠. 7.5% 상승이 나왔고, 7.5%면 뭐 조금 더 오르고 장기 입형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이제 박스 주면서 이후에 올라올 수는 있겠네요. 얘도 나인테크와 마찬가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9,000원 뚫나 지속적으로 추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9,000원, 9,5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최근의 저가 7,530원 지지가 중요하다. 요 안에서 박스 매매 하셔도 되고요. 박스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이런 식으로 박스 매매하면 되고, 여기도 그런 거죠. 박스 하단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구간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 헨벤처 투자 5.6%, KTC 세미컨덕터, 코스닥 예심 청구. 헨벤처 투자가 여기에 투자를 했나 보네요. 1,000원짜리 이제 최근에 동전주가 된 적도 있었고, 월봉은 지금이 딱 맥점이네요. 지금이 추세 하단 자리입니다. 딱 지금 캔들 기준으로 저가 하단 걸린 상태고, 밑꼬리 기준으로는 조금 더 하방이 남아 있습니다. 요 추세선 두 개 기준 잡고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하셔야 돼요. 여기 이탈하면 추세가 깨지면서 계속 주룩주룩 빠질 수가 있겠죠. 크게 지금은 현재 이렇게 역배열이 잡혀 있는 상태고, 5.6% 상승. 그냥 최근에 저가 1,200원 이탈하면 이거는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반등이 나오면 크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 이탈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니까. 종가상으로 1차적으로 1,3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이전처럼 이렇게 하방이 멈추고 박스가 나와주는 걸 확인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가 나오든 이렇게 박스가 나오든 하락이 멈추고 행보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다음 KPF 4%, 영업이익 97억, 전년 대비
2455% 증가. 최근에 석탄으로 강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 여기서 반복 추천하면서 많이 먹었죠. 이제 이렇게 추세가 고점 추세선 나오고 있고, 6,500원쯤 이탈하면 얘는 추세가 깨지는 거였고요. 저 6,500원 이탈하면서 추세가 이렇게 깨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깨진 거죠. 이때 이탈할 때 정리를 했어야 되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자리. 영업이익은 반짝의 무게를 둬야 되는 거고, 얘는 뭐 영업이익, 실적 이런 것보다는 또 석탄 섹터, 이게 또 부각이 돼야 되겠죠. 더 갈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파동이 크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크게 오르고 빠지고, 크게 오르고 빠지고, 크게 오르고 빠지고, 크게 오를 수 있겠죠. 근데 내일은 반짝에 무게 두시고, 이후에 5340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121선 정도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여기를 끊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지금 4% 반등이니까 10% 정도 반등 나온다 쳐도 여기 한번 걸릴 수 있겠죠. 걸리면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를 끊어내야지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실패하면 박스 좀 주다가 올라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가 5340원을 이탈한다면 이 흐름이 안 나올 거고요. 최근에 8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급락이 나왔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단기에 급등이 많이 나왔던 종목은 초보분들이 따라붙기에는 부담이다. 하락할 때 대응을 못하니까 항상 장기 이평과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고, 장기 이평과 주가가 멀어지면 관심을 끄자 가든 말든. 다음 해성옵틱스 4.5%, UAM, 플라잉카, 에어택시 관련주. 이거는 베셀 추천해서 크게 먹었죠. 해성옵틱스는 후발주로 조금 관심을 가지긴 해야겠고요. 부각을 못 받았던 종목입니다. 베셀, 기산텔레콤, 네온테크 뭐 이 정도 강세 나왔었고, 해성옵틱스는 딱히 지금 역배열 돌파 시도를 하는 자리네요. 크게 이런 식으로 쌍바닥 주면서 뚜르랑 말랑하는 자리니까 바닥주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필요는 있네요. 최근에 뭐 상한가도 갔었네, 고가. 이때는 플라잉카가 아니라 얘가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기도 해서 삼성전자가 모듈, 카메라 모듈 공급망 진입 소식에 장중 상한가가 나왔고요. 재료가 두 개네요. 플라잉카 그리고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은 뭐 여러 군데 많이 쓰이죠. (482선) 여기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안착 여러 번 했는데 박스를 이탈하면서 죽어버렸고, 이후로는 안착을 못하고 있다. 종가상 1100원 안착을 하면 다시 추세를 돌리는 시도를 할 수가 있고, 실패한다면 또 요 박스에 갇히겠죠. 박스 동전주 구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보분들은 동전주 하지 마세요. 동전주는 일반적으로 상패에 가깝다. 재무도 적자 지속 종목이네요. 피콕스
동전주 이렇게 역배열이고요. 최근에 감자 맞고 크게 하락이 나왔고 40억 유상증자 결정. 이건 호재인데 40억 밖에 안되고 차트가 이미 다 깨진 상패 차트 동전주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크게 가든 말든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크게 가더라도 안 한다. 가든 말든 안 하는 종목입니다. 얘는 121선에 많이 저항을 받고 있네요. 장직하게. 그 위로도 올라와주면 또 이 121선에 저항이 한번 걸릴 때까지 올라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만큼 올라온다 치더라도 안 하는 게 낫다. 좀 초단기로 보면 여기 갭하락이 감자 때문에 딱 나왔기 때문에 700원 정도까지는 갭 메우기로 좀 보셔도 되긴 해요. 아무튼 동전주 쓰레기 무시하는 게 좋다. HLB 제약 3.8% 장중 상승 이유죠. 시외도 상승이 나왔고요. 리보세라닙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그 전날에는 노터스 커플링으로 상승이 나왔었고요. 노터스를 HLB 쪽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때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노터스가 이제 무상증자 8주 결정으로 오르니까 HLB 그룹주들도 덩달아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이게 노터스 때문에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던 거고, 요 다음 날은 리보세라닙 호재로 상승이 나왔다. 장기 입형 저항에 걸리고 있는 구간이고, HLB 제약은 13,400원 안착이 중요한 거죠. 안착을 계속 한다면 횡보를 하더라도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실패가 된다면 많이 바닥에서 올랐던 만큼 70% 올랐네요. 또 조정이 크게 20% 30% 정도 나오는 거는 감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13,400원을 계속 종가상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 또 결과는 6월에 ASCO 미국 임상 종양 학회에서 전체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월봉도 한번 볼게요. 월봉은 맥점 만원쯤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과거의 저항이었던 자리였고, 이걸 뚫고 강세가 나왔고, 또다시 이 가격은 지지가 되는 거죠. 살짝 이탈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거고, 다음 HLB 같은 이유로 3%. 얘는 얘가 일봉상으로는 더 강하네요. 39,000원. 얘는 39,000원 이렇게 딱 지지해주면 계속 강한 흐름 보여줄 수 있습니다. 481선과 금요일의 시가 39,000원쯤 지키면 계속 강한 흐름으로 반복 매매도 가능하고, 하지만 이탈을 한다면 여기 텅 비어있는 구간으로 윗꼬리밖에 없는 텅 비어있는 구간으로 훅 빠질 수 있어요. 39,000원 이탈하면 여기까지 훅 빠지는 거 조심해야 한다. 또 월봉을 보면 여기서 제가 중장기 추천하고, 여기서도 한번 추천하고, 여기서도 추천하고, 요때는 중장기, 요때도 중장기, 요때는 그냥 스윙으로. 지금은 크게 이렇게 역배열 자리에 잡혀 있는 거고, 종가상 5만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5만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 여기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HLB 과거 리딩 타점,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복습하시고요. 엘리어트 파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상승 파동 3개 나오고 다음 하락 파동 3개 나온다. 이 이론을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극대화 그리고 손실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제가 중장기 추천했던 이유가 이게 1파니까 다음 2파가 나올 것이다 추천 줬던 거고, 이제 2파가 끝났으니까 다음 3파가 나올 것이다 해서 여기서 추천을 줬던 겁니다. 지금은 하락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 추천은 다시 하지 않아요. 중장기 추천은 여기서 끝났다. 최근 추천주 결과 볼게요. 노터스 최대 250%, 중장기 목표가 6만원 이상 드렸고 도달했습니다. 명확하게 목표가 드렸고, KB 오토시스 2일 만에 24% 수익, 하루 만에 16% 반짝한 그날 종가에도 더 갈 수 있다고 했고,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왔네요. 서한기계공업 하루 만에 상한가 나왔었고, 무료 추천주 DY파워 제 추천이죠. 요 추세 박스 확인하고 추세 하단 노란색 구간 14,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눌림 매수 하면 된다 했고, 최대 14% 수익 나왔습니다. 현재 추세 박스를 살짝 돌파하고 종가상 마감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또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상승하지 못하고 또 하락이 나온다면 보유선 수익 마감하시고 밑에서 또 다시 잡으셔도 됩니다.